모나 몬스터 PC의 몽기통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신제품이죠.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 S CPU 5종, ASUS 메인보드 3종을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인텍앤컴퍼니에서 대여를 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앞 광고 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죠. 인텔 CPU는 역시 인텍앤컴퍼니, ASUS 메인보드도 역시 인텍앤컴퍼니, 리뷰에 도움을 주신 인텍앤컴퍼니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텔 11세대, 10세대 CPU 총 5종의 공식 스펙 시트와 메인보드를 비교해보고 벤치마크 테스트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처음에 소개해드릴 인텔 11세대 CPU는 i9 11900K입니다. 이전 세대 1900K에 비해 코어와 기본 클럭, L3 캐시 메모리가 감소되었지만 내장 그래픽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출시가가 올라간 것은 조금 슬프네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11900K가 미약하지만 조금 더 앞선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는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i7 11700K입니다. 이전 세대 1700K에 비해 코어는 동결되었고 기본 클럭과 최대 클럭은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올라갔지만 역시 출고가가 올랐죠. 스펙은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컨텐츠를 하면서 비교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11700K가 더 잘 나오긴 했거든요. 애매하긴 하지만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K 제품인 i7 11700입니다. 이전 세대 1700에 비해 역시 코어는 똑같고 기본 클럭은 조금 상승되었고 최대 클럭은 하락되었습니다. 역시 내장 그래픽은 올라갔지만 출시가는 동결이네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무용으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용으로는 조금 애매하네요. 다음은 11600K입니다. 이전 세대 1600K에 비해 코어는 역시나 똑같고 기본 클럭은 감소하였고 최대 클럭이 상승되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상승되었으나 출시가는 똑같습니다. 1600K 사용자시면 11600K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5 11400입니다. 이전 세대 1400에 비해 코어는 역시나 똑같고 기본 클럭은 하락되었으나 최대 클럭이 상승되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소폭 상승되었는데 비해 출시가는 똑같네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인텔 11세대 CPU의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시 전부터 공식 DB나 해외 벤치 자료들을 보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벤치를 해보니까 장단점이 확실했습니다. 보여지는 데이터는 대동소이했으나 젠3 기반의 PCIe 4.0의 지원으로 엔비디아 3000번대 이상, 라데온 5000번대 이상의 그래픽카드 장착 시 성능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i5 11500 이상은 UHD 750 칩셋으로 내장 그래픽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100번 칭찬할 만하네요. 사실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 없이 i5 이상의 CPU를 사용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선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인텔 11세대 CPU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병행 수입 제품은 공식 국내 AS 서비스를 비롯해 교환이나 환불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텔 CPU는 항상 정품을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디서? 인텍앤컴퍼니. 자, 인텔 11세대 CPU도 봤으니까 인텔 11세대 CPU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도 알아봐야겠죠. 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터프 라인업은 ASUS 메인보드 라인업 중 가장 많이 팔릴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터프는 그 이름에 걸맞게 강인하며 튼튼합니다.
이번에도 니 값을 하는 비주얼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Z590 플러스 터프 게이밍부터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부를 보시면은 기존의 Z490 터프에서는 12 플러스 2페이지의 전원부였는데 Z590 터프는 14 플러스 2페이지로 전원부가 많이 좋아졌네요. 오버클럭커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해지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후면 I/O 실드가 고급형에 특화된 일체형입니다. PCI 4.0이 이제 인텔에서도 가능해졌네요. 전작에 비해 5만원 정도 비싼 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자, 다음 H570 터프를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전원부가 좋아졌고 이번에는 H570도 드라이버 모스펫이 들어갔습니다. 램 오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작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램 오버만 하실 분들에겐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자, 다 같이 램 클럭을 올려서 게임 프레임 한번 올려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B560M 터프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버 모스펫 사용한 전원부에 합격점을 드리고요. 램 오버가 너무 잘 됩니다. 전면 타입C 포트 호환이 가능하고 후면에도 타입C 포트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오디오 칩셋과 네트워크 칩셋은 전작보다 못하네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실망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작에 비해 전원부가 좋아진 터프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점 드릴게요. 이제는 최하급 칩셋인 H510을 제외하고는 모두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해졌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합격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아진 금액은 단점이긴 합니다만 이건 다른 제조사 보드도 다 똑같기 때문에 중간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B560에 이해가 안 되는 낮아진 오디오와 네트워크 칩셋은 가차없이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텔 11세대 CPU와 메인보드 언박싱 및 테스트 전의 스펙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벤치마크 테스트 빠질 수 없겠죠. 자, Z590 터프 게이밍 보드에 인텔 11세대 라인업 중 성능이 가장 좋은 11900K와 이전 세대의 1900K를 비교한 벤치마크 테스트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고고고. 자, 10세대 1900K와 11세대 11900K를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CPU, 램 모두 같은 값으로 오버를 한 결과입니다. 자, 먼저 3D 모델링 블렌더부터 나오고 있죠. 11900K가 약 7초 앞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CPU 렌더링 성능을 보여주는 시네벤치입니다. 싱글코어 무려 287, 멀티코어 역시 275 정도 11900K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파이어 스트라이크 피직스 스코어고요. 11900K가 938점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11900K가 598점 앞서 있고요. 타임 스파이도 11900K가 266점 앞서 있습니다. 다음 게임 벤치 보겠습니다. 롤은 내장 그래픽을 이용하여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로드율과 프레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버워치 역시 내장 그래픽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역시 로드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배틀그라운드입니다. RTX 3070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2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로드율에서 8% 정도 차이가 나고 프레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르자입니다. CPU 시뮬레이션 값은 평균 2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CPU 렌더링 값이 평균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랄까, 이게 애매하게 좋아지긴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게 앞광고라서 실드 치려는 거는 아닌데 이게 이때까지 인텔 CPU를 보면은 같은 소켓의 CPU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긴 했습니다. 6, 7세대가 그랬고 8, 9세대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나와 댓글 보면은
출시 전부터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사용해본 결과 좋아지긴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랜만에 PC를 구매하시거나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고 10세대를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존버해서 12세대를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인텔 11세대 CPU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인텔 11세대 CPU나 인텔 11세대 지원 메인보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채널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상 몬스타 PC의 몽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